이런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요소들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,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에 푹 빠져들어서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본인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어떤 팁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작가 친구들입니다. 네, 소울풍이고요. 오랜만에 제 소개나 한번 할까요? 네이버 시리즈에서 오늘만 사는 기사 웹소설 연재 중이고, 오늘만 사는 기사 웹툰도 네이버에서 토요 웹툰으로 절찬리에 상영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일화쓰기가 될 것 같고, 어떻게 보면은 좀 미세 팁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제목을 정하자면 몰입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결국에는 웹소설이라는 게 흥미를 잡아야 되고, 이걸 딱 들었을 때 꽂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럼 그렇게 하는 일화에서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이 사람이 그 작품에 몰입을 하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. 누구나 다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일화에 딱 감기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, 그러니까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이게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글을 봤을 때 우리가 몰입하지 않게 되느냐. 사실 이게 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맞아, 이런 글을 읽을 때 좀 몰입 잘 안 됐어, 이런 걸 볼 때 좀 붕 떴어,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. 그게 어떤 거냐면 약간 좀 거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. 쉽게 예를 들자면 판타지 소설인데 대림동 219년 알츠 왕국에 푸르츠 왕국의 전쟁이 시작됐어요. 이 전쟁은 몇 년간 지속됐고, 이러고 막 한 3천자가 막 대륙의 역사와 마법의 시작과 와,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그래서 뭔데, 역사서를 읽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, 저는 좀 약간 미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. 한 포인트를 집어서 그 포인트를 살려서,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살리려면 당연히 이제 어떤 재미를 줄 건지를 정하고 그 재미를 일화에 넣어야만 되겠죠.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. 근데 나는 이제 몰입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게 진짜 쉽습니다. 그 영화 리미트리스였나? 그 알약 먹으면 천재 되는 영화 있거든요. 그거 앞부분이 참 잘 찍었다고 난 지금도 생각해. 그리고 또 하나는,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. 의성어나 의태어로 시작해라, 아니면 대사로 시작해라. 결국에는 이제 상황으로 시작하라는 거지. 근데 또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에요.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, 상황으로 시작을 하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재미는 쩍이 있는데 이 상황을 끄집어내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더라고. 무력함같이 느껴지더라고. 여기까지 가야 또 의미가 있으니까. 요것도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해소할 만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았죠. 어떻게 하냐면, 어떤 재미를 줄 건지, 내가 일화에서 보여줄 게 뭔지를 이게 좀 명확해야 돼. 여기에 맞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죠. 아무 상황을 끄집어내서 쓰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요거를 생각이 날 때까지 있다가 하는데, 이거를 이제 몰입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, 사람들이 시선이 카메라 앵글로 치면 카메라가 이렇게 안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주인공 얘기를 할 거면 주인공 얘기만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궁금하게 만들고, 이 다음 행동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.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, 일화에 흔히 회귀, 빙의, 환생 이러잖아요. 회빙환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, 일화에 주인공 인생을 다 갈아 넣어버리세요. 평생을, 주인공의 평생을 한화에 싹 넣어버리면 시점이 주인공에서 벗어나지도 않고, 그리고 이야기 흐름도 굉장히 빨라지고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황이나 의성 어태어 대사로 시작하지 않아도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인 얘기인데, 이제 막 원고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해드려요. 한 사람의 일생을 그냥 갈아 넣어서 써라. 그래서 오늘만 사는 기사도 쓸 때 앞부분에 보면은, 물론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씬으로 좀 잘라서 쓰긴 썼는데, 주인공의 평생이 좀 갈려서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일화의 마지막이 현재에서 끝나는 느낌이에요. 물론 그걸 이제 여러 가지를 썼죠. 왜냐면 오늘만 사는 기사 쓸 때는 프롤로그도 썼으니까. 프롤로그를 왜 썼냐면, 정작 중요한 그 특혜라고 해야 되나, 주인공의 그 루프가 장점인데 그 루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거 보여주고, 프롤로그로 보여주고, 그 밑에 주인공 일생 깔아서 넣고 그 다음에 내용 진행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거든요. 기억을 더듬어 보면. 그리고 뭐 혈통천재는 어떻게 썼냐라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, 대사로 시작했던 것 같아.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데, 혈통천재 쓸 때는 제가 그거 쓰는 목적 자체가 한 명이 읽고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단 말이에요. 그때 글 쓰는 게 좀 많이 힘든 어떤 시기가 와가지고,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는데, 그때 했던 게 약간
좀 포인트로 잡은 게 개그나 위트, 재치 쪽이었는데 첫 번째 상황이 난 너무 재밌더라고. 아빠가 아들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 상황을 마트에서 대파나 마늘을 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좀 난 그 상황이 진짜 재밌더라고.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화를 구성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실패한 일화도 있거든요. 실패한 거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뭐 탐탁진 않네. 근데 실패한 일화를 생각해 보면 망골케어라는 일화를 잘 못 쓴 편이라고 전 굉장히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약간 회기를 비틀어 가지고 이 게임 세상이 2회차가 됐는데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는 모르는 뭐 이런 식의 정보 격차를 만들어주는 일화. 그리고 얘가 복수를 할 거니까 얘를 나쁘게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았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일화에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하나로 응축되지가 못하니까 몰입시키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뭐 바로 막 폭탄 떨어지는 소리하고 주인공이 막 호닥호닥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일화를 쭉 보면은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지금 생각해 보면. 그런 면에서 볼 때 일화를 쓸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쓰는 게 좋죠. 내가 주려고 하는 재미와 그거를 핵심적으로 이제 몰입을 시켜주는 과정. 그러니까 일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말단병사에서 군주까지 같은 걸 쓸 때는 난 주인공의 악바리 같은 근성과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다재다능함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.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써야겠다 해서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몰입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재밌을까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약간 전투씬과 이런 좀 추격하고 뭐 이런 액션씬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살릴 수 있는 씬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그 일화였거든요. 말단명사에서 군주까지의 일화가 도적이 상단을 붙잡고 나는 그 상인의 호위였고 호위 무사의 입장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봤죠. 도입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몰입시키는 방법인데 나는 굉장히 몰입하게 하는 게 주인공한테 시선 안 떼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일렬로 쭉 보여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면 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황을 자꾸 던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상황이 당연히 읽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어야 될 상황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. 영화에서는 이런 게 참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배트맨에서 그 조커 등장씬이 엄청 유명한데 그 앞부분에서 조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렇게 은행 강도 얘기가 사실 나오잖아요, 계속. 근데 당연히 우리는 그게 조커의 소행인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조커인가 하고 지켜보게 되지만 그 일화 도입부가 엄청 저는 몰입이 잘 된 기억이 있거든요. 시작을 했을 때. 그리고 또 다른 영화를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나레이션에 나는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. 그 드라마 그 최민식 배우님 나온 카지노? 카지노 일화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. 카지노 일화도 보시면 몰입이 잘 되는 게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쭉 나오는 씬들이 있거든요. 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진짜 연출도 그리고 그 극본을 쓰신 분도 이런 거를 좀 계산해서 쓰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거는 일종의 제가 이제까지 글을 쓰면서 얻은 그냥 자잘한 팁인 거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요소들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글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에 푹 빠져들어서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본인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어떤 팁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걸 정리해서 자기만의 루트를 만드세요. 사실 웹소설뿐만 아니라 글은 배워서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배우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. 배우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.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자기가 끝까지 써야 돼요. 지름길도 없고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글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끝까지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. 뭐 배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. 나도 자꾸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. 근데 나쁘진 않은데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었는 것도 좋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그걸 뭐 누구한테 자랑하거나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글에 적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글을 쓸 때.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언젠가 이제 우리가 같이 글을 쓰면서 만날 일도 있겠죠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